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네, 자 영화배우 엠마 톰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는 나쁜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금요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바라보는, 마술을 통해서 배우는 커뮤니케이션 기법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술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는데요. 밤새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세먼지가 또 몰려왔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공기가 얼마나 탁한 건가요? 네, 화면으로도 짐작이 되시는지요. 이렇게 뿌연 잿빛 하늘을 보고 있자니 마음까지 답답해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추위가 주춤해지니 어김없이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온 건데요. 밤사이 국에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전국의 공기가 굉장히 탁한 상태입니다. 현재 초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6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출근길엔 식약처에서 인증한 황사용 마스크 필히 챙기셔야 합니다.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의 대기 정체까지 더해져 또다시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새벽 5시쯤 전북 익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강원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대구와 경북도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호흡기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때문에 실시간 대기질 정보 자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지와 함께 중부 내륙엔 안개도 짙게 껴 가시거리가 평소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낮엔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늘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는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 밤에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내일 새벽 사이 일부 남부 지방에도 확대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건조함을 덜어주긴 어렵겠습니다. 10년 사이 건조한 날이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서울은 18일째 길게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서풍이 들어와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0도로 모처럼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도 기온이 제법 올라서 서울 5도, 대전 7도, 대구 8도, 광주, 울산 10도 등 평년 기온을 2에서 5도 정도 웃돌아 추위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주말 내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은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도 일부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 중 하나인 마는 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특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 전부터 최정 씨가 굉장히 들뜬 표정이던데 무슨 일이죠? 네, 그래 보이죠? 오늘은요, 그동안과는 달리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를 신비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식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술사 전범석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정말, 지금 보신 것처럼 네. 마술로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우리 전범석 마술사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좀 예. 수상 영역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술로 알아보는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은 마술사가 나오신다 그래서 예. 마술하는 법을 알려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을 알려주시네요. 네네. 좀 네, 독특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마술사만큼 소통과 관련된 분야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마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이렇게 관객분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마술사들은 항상 관객분들과 어떻게 해서 즐겁게, 재밌게 소통을 할지 항상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관객분들이 호응이 없으면 사실은 마술하는데 좀 힘들기도 하고, 그죠? 굉장히 힘들죠. 썰렁하기도 하고. 예. 호응이 또 많으면은 없던 마술도 막 생길 것 같고 막. 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대중의 또는 관객의 심리를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강의 저희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술로 알아보는 커뮤니케이션의 법칙 전범석 마술사에게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네네. 제 이야기를 잠깐 짤막하게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제 이야기는요. 제가 마술을 배우게 된 계기가 바로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네. 이사를 가게 됐어요. 예. 그때까지는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몰랐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유치원 때 친구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대로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짠스럽게 친구가 돼요, 짠스럽게. 네. 그다음에 1학년 때 친구가 또 2학년 때 친구고요. 그렇죠. 네. 2학년 때 친구가 3학년, 네. 3학년 친구가 4학년.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친구입니다. 왜냐면 다 동네 친구들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사를 간 곳은 다른 동네잖아요. 완전 다른 동네. 중학교로 입학하게 되니까 전교생에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제가 좀 특별한 게 전교 1등이었습니다. 와. 마술 같은 얘기인데요? 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검증. 네, 알겠습니다. 성적이 아니고요. 몸무게로요. 네. 어렸을 때 굉장히 뚱뚱했었거든요. 뭐 이렇게 뚱뚱한 거에다가 친구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욱더 자연스럽게 왕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따를 당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계속 혼자서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니까 약간 피해망상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절 피하는 것 같고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에 집에 이제 하교를 해서 이 우울한 마음을 조금 없애보고자 TV를 딱 켰습니다. 근데 그때 마법 같은 순간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최현우 마스터 아시죠? 예. 국민 마스터 최현우 마스터가 안녕하세요 마스터 최현우입니다 하면서 이제 카드 마술로 막 그때 나오는 거야. 그렇게 오래됐나? 최현우 마술사가? 진짜 오래됐죠. 네.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는 끝날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최현우 마스터가 TV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마술을 배우면 친구들과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일단 신기하니까. 네, 신기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엔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독학으로 책을 사고 그다음에 막 동호회 같은 걸 가입을 해서 마술을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소통 능력이 이제 뛰어나게 되자 왕따였던 제가 반에서 회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소통에 그다음에 이 마술로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다음에 시청자분들에게 남녀노소 누구나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네요. 네. 어떻게 보니까 마술을 배운 계기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하나하나 저희가 좀 들어보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좀 아침이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좀 굳어 있는 것 같으니까 다 같이
매직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스트레칭. 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간단한 동작이니까 모두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쭉 뻗어 주십시오. 자, 오른손 쭉 뻗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조금 몸이 이제 이완되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근육이 이완되는 걸 느껴주시고요.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이제 왼손도 이렇게 뻗어주십시오. 네. 자, 왼손도 이렇게 똑같이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러면 정말 놀라운 게요. 여러분들의 팔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자, 저를 보시고, 자, 이제 왼손으로 오른손 끝을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계 방향이 아니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는 겁니다.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해서 앞발길을 넘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되신 분 계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네, 다시. 이거 마술이네. 자, 두 손 다시 뻗어주시고요. 이거 어떻게 되지? 두 손 뻗어주시고, 자, 그대로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마술이에요? 네, 마술입니다. 그래서 매직 스트레칭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요. 이 매직 스트레칭을 항상 꼭 시작하고 하는 편입니다. 이것을 왜 하냐면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에게 그 첫인상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매직 스트레칭이에요. 왜냐면 제가 방금 강연을 한다고 했을 때 몇몇 분들은 이미 약간 팔짱 낀 자세로 한번 해봐. 뭘 할 건데? 또 몇몇 분들은 이미 등이 기대서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연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지만 방금 매직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요. 재밌다. 그래서 몸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져 옵니다. 이것을 약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마음을 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던 분들도 모두가 다 풀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오면서 저한테 당겨오면 이제 저는 조금 더 쉽게 상대방에게 마술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좀 더 마술을 신기하게 느낄 수 있고 좋은 리액션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랍니다. 네. 첫인상에 마음을 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첫인상이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면 첫인상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소통에 있어서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네네네. 왜냐면 첫인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첫 번째로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요. 약간 큰 이미지로 자리를 잡게 돼요. 네. 이 부분은 쉽게 수정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만큼 첫 번째로 봤을 때 그 이미지가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면요. 이미 소통에선 반 이상 성공한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 첫인상을 마술사들은 어떻게 했을 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바로 스킨십입니다. 여기 지금 미녀 조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상한 걸 상상할 수 있는데요. 진정해 주시고요. 아니, 원래 미녀 조수가 나오잖아, 항상 마술. 네, 뭐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에서 이제 미녀 조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관객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관객분을 이제 무대에서 나와주세요. 이렇게 건성을 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손을 잡고 모셔옵니다. 맞아. 여기서 이미 에티켓이 있더라고. 여기서 이미 터치가 들어간 거죠. 스킨십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무대 위로 이렇게 모시면서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만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사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이 팔꿈치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만지게 되면요. 약간 본인도 만지지 않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팔꿈치 자주 만지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십니다. 땜일 때나 갖고. 네. 그만큼 약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꿈치를 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이나 어깨 등을 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유지를 시켜주면요. 네네. 중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관객분이 끝까지 좋은 리액션으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느낌이 되니까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있고 받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마술사들이 이런 작은 스킨십으로 이용해서 이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데요. 네네. 작은 스킨십들은 우리의 첫인상을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만들 수 있지만요. 반대로 너무 과도한 스킨십을 할 경우는 오히려 불쾌하죠. 불쾌감을 조성할 그럼요.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스킨십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첫인상을 아주 좋게 네. 일단은 자리매김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스킨십으로 얻게 된 이 호감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 유지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뭔가 시간까지. 잘못하면 이게 반감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고 원래보다 못한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그냥 계속해서 흥미를 끌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마술사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법칙입니다. 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라. 읽어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방법은 바로 첫 번째. 바로 첫 번째는 바로 관찰하라입니다. 관찰하라. 네. 무엇이냐면 저희 마술사들은 무대를 선 순간부터요. 무대를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관객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걸 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매직 스트레칭을 하면서도 예. 관찰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따라하고요. 예. 누군가는 따라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관객분들의 시선 아니면 성격 이런 것들을 모든 걸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마술사들이 관객분하고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예. 관객분을 무대에 올렸을 때도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궁금하네 갑자기. 네네. 관객분 중에 누구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네네. 그 딱 보고 처음부터 관찰하고 있다가 호응이 되게 좋을 것 같은 사람을 딱 일단 찍어서 모실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내려가잖아요. 네.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면서 내려갑니다. 자, 음악과 함께 이제 박수를 치면서 관객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안 치세요. 제가 박수를 쳐도 안 치세요. 또는 자기 뽑힐까 봐 외면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외면하거나 약간 소심하신 네. 분들은 이렇게 외면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니면 소심해도 조금 더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을 무대에 올렸을 때는 리액션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다 보면은 이렇게 가슴 높이에서 되게 크게 쳐주신 분들이 열정적으로. 계세요. 네, 열정적으로. 이런 분들을 무대로 모셨을 때 조금 더 큰 리액션이 나옵니다. 혹시 반전은 없었습니까? 칠 때는 이렇게 쳤는데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오히려 네. 반대로 너무 리액션이 좋아서 네. 저를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네. 본인이 개그맨인 줄 알고 막 여기를 장악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본인이 주인공으로 생각하는구나.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을 제가 이겨야 되나?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무대 경험이 없는 마술사분들이 실수하는 게 무대에 올라온 관객을 무시하고 혼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 네. 근데 이게 대화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말을 혼자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대화고 소통입니다. 네. 근데 진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내 말을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관찰을 잘해라.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예. 바로 질문하라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무대에 올라왔을 때 관객분을 모셔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관객분도 뻘쭘합니다. 네. 내가 왜 왔지? 왜 올라왔지? 네. 그 상태에서 그냥 마술만 하면은 혼자 하지 왜 나를 불렀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나이를 물어보기도 하고, 여자한테 나이가 물어보는 건 실례니까 몸무게를 물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 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는요,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마술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의 자기 속마음들을 얘기하게 돼요. 팁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마술사들은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많은 질문들을 할수록 라포 현상이라 그래서요. 심리학적으로 약간 신뢰감을 쌓아간다 그러거든요. 라포가 형성이 되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좋은 이미지와 신뢰감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읽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벽이 맨 처음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질문들과 스킨십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벽이 무너지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데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무리 과묵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내적인 그 감정들을 쉽게 표출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또 마술사들이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요. 네네. 본인이 스스로 답을 하면서 설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신이 말하는 거에 좀 더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흥미도 네.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네. 상대방의 믿음도 얻게 되고, 네. 그다음에 소통도 더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억지로 네. 가는 게 아니라. 네네. 그죠. 네. 이렇게 설득당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술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는 마술을 이 카드로 보여줄 겁니다. 근데 이 마술사들이 왜 이 카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추는지 아시나요? 항상 카드를 쓰긴 쓰는데. 카드는 우리 인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카드는 총 5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2, 바로 1년, 52주를 의미합니다. 그렇구나. 카드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예. A부터 K까지 다양한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 숫자들을 모두 다 합하면 36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52장 이외에 또 조커 2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윤년, 윤달을 의미하고요. 카드에는 무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몬드, 하트. 이것은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발전이 돼서 최근에는 이제 타로 카드로 점을 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이 카드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 역시나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마음을 읽기 위해서 큰 카드 한 벌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 많은 카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느낌을 딱 받아서 카드 한 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많은 카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네. 제가는 아까 등장했을 때부터 그래서 관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관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찰을 통해서 제가 카드 한 장을 미리 뒤집어 놨습니다. 네. 이 카드는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어떤 분이 좋을까요? 네, 앞에 계신 노란색, 네. 본인입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니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에 저와 만나시거나 합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거 맞죠? 자, 카드에는 빨간색과 검정색이 있습니다. 빨간색과 검정색 중에서 좀 더 느낌에 오는 색깔을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대부분 빨간색을 선택하는 분들이 바람기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검은색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빨간색 그대로로 가시겠습니까?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대로. 지주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아니, 마치 저분에게도 마술사가 검은색으로 유도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앞에선 빨간색이 선택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부터 의심의 눈치를 보고 계신 한 분, 남성분이 계신데요. 네, 자시가 일어나 주시고요. 네. 네, 역시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와 만나시거나 합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신 거 맞죠? 네. 자, 앞에서 빨간색이 선택되었습니다. 빨간색에는 다이아몬드하고 하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이아몬드하고 하트를 머릿속으로 다이아몬드, 하트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트, 다이아몬드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시작 이러면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만요. 자, 좋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스톱! 지금 멈춰진 문양이 어떤 문양이죠? 하트. 바꾸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바꾸셔도 되고요. 하트를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바꿀게요. 바꾸신다. 귀가 얇으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로 바꾸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간 돈을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트로 하시겠습니까? 바꿀게요. 다이아몬드로 바꾸시겠다. 그럼 다이아몬드는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 네,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는 마음에 드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남자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자, 이제 두 가지가 선택되었습니다. 마지막은 김현욱 씨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자, 카드에는 여러 가지 숫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많은 숫자들 중에서요. 네. 지금 느낌이 오는 카드 하나를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J 하겠습니다. J? 예. J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분들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숫자를 선택하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그대로 J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좀 특별한 사람으로 가시겠습니까? 저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시다. J. 네. J.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김현우 씨께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빨간색에 바꾸셔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J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이아몬드 J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께 미리 카드 한 장을 뒤집어 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마. 자, 카드를 천천히 빼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많은 카드들 중에서요. 네, 딱 한 단 장이. 한 장만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네, 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카드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다이아몬드 J라면 정말로 신기한 일이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네, 감사합니다. 최현우보다 낫다. 감사합니다.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마술 재밌게 보셨나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많이 네. 신기하셨나요? 네. 네. 제가 이 마술을 꼭 배우고 싶네요. 왜냐면 네. 제 아내의 마음을 좀 읽고 싶어요. 이거는 마술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계속 강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관찰과 질문을 통하면요. 여러분들도 이 마술 충분히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 다음 커뮤니케이션 또 기법이 네, 있나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네. 커뮤니케이션 법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은요. 선의의 연기를 하라입니다. 연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팬레터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네. 공연이 끝나고 나서 무대에 나왔는데 네. 무대에서 빨간색 리본이 달린 편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심장이 떨렸어요. 왜냐면 이게 러브레터인가? 이게 팬레터인가? 처음 받아보는 그런 편지라서 굉장히 이쁘게 돼 있더라고요. 군대 말고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편지를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였어요? 4살짜리 아이가 어린 팬이었군요. 크레파스로 굉장히 삐뚤빼뚤하게 글씨 쓴 겁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안녕하세요, 마법사 아저씨. 저는 4살 누구라고 합니다. 공연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도 마법사 아저씨처럼 마법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다음에도 또 보여주세요. 라고 써 있었는데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4살 아이가 행복을 느꼈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마술을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도 그런 걸 느끼니까 내가 마술하기 잘했구나. 내가 오늘 공연을 잘못한 건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요. 네. 만약에 이 아이가 이렇게 썼다면요. 마술사 아저씨, 정말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감동적일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이게 안티팬인가? 굉장히 현실적인 아이네. 네, 현실적인 아이가 되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만큼 마술에는 굉장히 수많은 연기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또 대학을 또 연기예술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필요하구나, 이게. 마술할 때 굉장히 연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연기를 한다는 거지? 라고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마술 하나를 보여드리고 그 마술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에게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동전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동전을 하나밖에 없는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 주혜정 씨가 사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전에다가. 임의로 하면 되나요? 네네, 임의대로 별을 그리셔도 되고 평상시대로. 저는 하트.
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트 지금 발표 잡혔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동전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동전이 되었습니다. 이 동전을 제가 이제부터 왼손에 잘 쥐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신호를 주게 되면요. 동전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요. 사실은 여기에 투명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투명한 동전을 그대로 뚝 잡아서요. 던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인을 한, 네, 여기 있네요. 여기서 그대로 동전에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사인이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네. 그 하트가 맞는지. 그 하트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2004년도에 네. 만들어진 동전. 자, 여러분들 의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맛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네. 의논하지 마시고요. 네네, 좋습니다. 이제부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집에 계신 시청자분들도요. 동전이 있으신 분들은 동전을 사용해도 되고요. 동전이 없으신 분들은 뭐 다른 물건, 동전만한 크기, 열쇠나 아니면 뭐 아이 장난감이라든가 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오셔서 네. 저를 따라하시면 누구나 이제 마술사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동전을요. 엄지하고 검지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아줍니다. 오른손으로. 네. 자,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동전을 보이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왼손으로요. 자, 엄지손가락 있으시죠? 자,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붙여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이 이 밑으로, 동전 밑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닫을 때 마술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닫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엄지손가락을 살짝만 힘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손 손바닥 안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네. 자, 이거를 잡는 동시에 앞에가 가려졌을 때 해야겠죠? 네,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이상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가려졌을 때 네. 엄지손가락을 살짝만 놓으면 오른손 안에 동전은 들어오게 되고요. 왼손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손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손바닥 안에 이제 동전이 있는 거를 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이게 연기네. 네. 왼쪽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연기인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도 연기가 들어갑니다. 잡은 거에도 연기가 있어요. 동전을 잡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00원짜리나 물체에 따라서 잡는 크기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동전이나 이런 걸 거짓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으세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 크기에 맞춰서 동전을 잡았다라는 느낌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라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마술을 처음 배우시면요. 사라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마술을 제가 이제 많이 레슨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사라졌다! 여기 있다! 4살이네, 4살. 네. 아이가 됩니다.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라지는 것조차 연기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마법처럼 진짜로 이게 손 안에서 사라진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동전이 나타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방금 제가 했던 거는 상대방 머리 뒤에서 나타나게 했었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 안에 있는 것을 그 상태로 그냥 가린 상태로 들어가서 머리 뒤에서 이렇게 꺼내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는 방법은 뭐 사라진 것을 주머니 같은 데 넣으면서 펜을 꺼내오는 겁니다. 자, 이건 마법의 지팡이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손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사라지면서 아예 동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500원을 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술을 한번 배우셨으니까 아마 김현욱 씨께서 한번 해보는 거를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 동전이 맞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시작부터 아주. 체크를 해주시죠. 예. 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맞죠? 네네. 예. 2015년도 동전입니다. 네. 예. 자, 분명히 범섭 씨가 맞다고 한 그 동전이죠. 네. 자, 요걸 제가 없애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와. 자, 이거를 제 겨드랑이에서 빼보겠습니다. 와. 자, 2015년 이렇게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네, 잘하셨다. 마술사가 새로 탄생했습니다. 자, 조금 어색하네요, 처음 네네.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래서 네네네. 끊임없이 연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연기를 계속 하다 보면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부터 나는 힘이 굉장히 세지고, 네. 동전은 점점 연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오. 야. 와. 자, 이거는 혜정 씨가 사인한 동전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와, 정확합니다. 오, 진짜네. 자, 이만큼 연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미리 준비된 동전이 아니었어요. 이거 연기가 아니잖아요. 자, 이 동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하다. 예. 이건 안 가르쳐 주나요? 이거는, 네. 이거는 연기를 좀 더 심화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네. 뭐 이런 겁니다. 예. 네,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레슨을 가능할 때 합니다. 네. 와. 자, 그러니까 선의의 연기를 하는 것도 이렇게 네. 마술할 때처럼 소통할 때는 필요하다. 네, 왜냐면, 연기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마술사들은 그냥 이런 무대에서 오버액션이나 이런 것들로 관객들을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좀 더 마법 같은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오버액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로 마술을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화를 할 때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겁니다. 리액션이라고 하죠. 예. 네. 네.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가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정말? 진짜야?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리액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리액션들을 너무 과하게 하면 거짓말이라는 게 티가 나니까요. 진실된 마음에서 최대한 적은 양으로 상대방에게 리액션으로 다가간다면요. 그 상대방도 좋은 리액션을 받아들이면서 대화가 굉장히 순조롭게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마술사들이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눈앞에서 봐도 믿을 수가 없긴 해요, 사실. 근데 피해를 줬을 때가 사기인 거지. 뭐 이거 즐거움을 주는 건데. 네. 마술사들이 이렇게 무대에 올라갈 때 사기친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간다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요. 왜냐면 사기를 친다고 느끼는 거죠. 이거는 본심에 있는 그 마음가짐은 상대방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술사들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행복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이 즐거움을 관객분들에게 좀 더 나눠주고자 마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대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에게 호감으로 다가가서 여러 가지를 다가가면요. 이 즐거움으로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그걸 거부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즐거움을 가지고 상대방에 다가가면 상대방도 호의적으로 다가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커뮤니케이션 법칙을 이제 아셨으니까 조금 더 마법 같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뭐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해서 저희도 사실은 네. 마술사를 강연자로 모신 건 특별한 그런 무대가 처음이에요. 됐고 네. 또 지금 최혜정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무리도 멋진 마술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럴까봐. 그죠? 강연을 이렇게 끝내기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사인데. 네, 마술사를 뭔가 불렀는데. 허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2019년 한 해를 맞아
소원 성취 마술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제 소원 성취 마술은요, 제가 이 19년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과 제가 소원을 적어놨습니다. 또 큰 종이에다가 적어서 둘둘 말아 작은 상자 안에다가 네.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상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자 안에 네. 제 소원이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상자를 확인하기 전에요. 네. 제가 이 앞에다가 둘 테니까 네. MC 두 분께서 이제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시면 지킬까요? 네. 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예, 저희가 네. 똑똑히 보고 똑똑히 있습니다. 지켜주시면 되는 네. 겁니다. 예. 잘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아무도 못 건들게. 네, 그렇게 앉아 계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무도 못 가잖아. 예.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네. 사전에 저와 만나시거나 합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올해 소망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면요.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호주? 호주? 호주 혹시 그 전에 가보신 적이나 그런 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올해 꼭 호주를 갈 수 있도록 제 소원과 일치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저 끝에 계신 검정색 옷 입으신. 네네네. 끝 위층에. 한숨 쉬었어, 한숨 쉬었어요. 자, 앞에서는 나라를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올해 이 물건은 꼭 갖고 싶다 하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네. 언니나 금 말고 물건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요. 노트북.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오래되셨어요. 네, 올해 꼭 바꾸시길 바라면서 제 소원과 일치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혹시 이 중에서 결혼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결혼 안 하신 분. 자, 그러면은 네, 앞에 밤색 옷 입으신 분. 네, 사전에 저와 만나시거나 합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없으신 거 맞죠? 만약에 결혼 상대로 남자를 구한다면요, 연예인 중에서 어떤 연예인이면 좋을 것 같습니까? 박보검. 네. 네. 너무 센 사람 그런 거 아니야? 최근에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송혜교가 되고 싶으시다. 남자친구를 많이 보셨구만.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남자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올해 꼭 박보검 같은 남자친구를 꼭 만나시길 바라면서 이분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들의 소원은 알게 되었고요. 자, 마지막 소원. 네. 최혜정 씨의 소원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네. 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올해 이루고 싶은 건. 네, 너무 길게 말고요. 네. 네. 짤막하게 줄여서. 네, 뻔하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결혼이죠. 게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 네, 올해 목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네네네. 좋습니다. 좋은 인연. 네.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가고 싶은 나라는 호주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갖고 싶은 물건은 노트북이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많이 오래되셨나봐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상형. 미래의 이상형. 박보검. 네. 박보검. 네. 꼭 만나시길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죠. 최혜정 씨의 꼭 올해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만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원 성취 상자를 준비했다고요. 네. 이 소원 성취 상자에는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소원과 여러분들이 적은 소원이 같다면 2019년 한 해 마법 같은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전범석 마술사는 남자지 않습니까? 네. 이상형이 박보검이에요?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뜻이 아니죠. 반전인데요. 그 뜻이 아니라 송혜교만 이해가 되는데. 박보검 씨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송혜교 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써놨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호주는 참고로 영어로 하면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네. 참고로. 외국인이셔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 소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번도 엉덩이를 뗀 적이 없어요. 네. 그대로 일어나 주시고요. 네, 들어가서 앉아주시고. 되게 궁금한데, 이거? 자, 시청자분들도 모든 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네. 제가 높이에 들어서 상자를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사전에 이 상자는 이렇게 자물쇠로 잘 걸려 있었습니다. 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게요. 자, 그 다음에 김현욱 씨께서 끝까지 앉고 계셨습니다. 깔고 앉아있었어요, 제가. 자, 네. 그리고 제 안에는 제가 타임캡슐에 담아서 우와. 일단 노트북은 안 보여요. 제가 종이에 적어놨다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놓은 네. 거예요? 야, 설마. 한번 여러분들의 소원과 제 소원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오주 아니야, 오주? 자, 첫 번째였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는 호주! 자, 그리고 갖고 싶은 물건 뭐였죠? 노트북! 그다음에 hamburger! 마지막 최혜정 씨의 소원은 인형! 만들겠다. 아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뭔가 우리가 전범석 마술사께 질문하는 거는 이 분위기를 망치는 겁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역시나 즐기는 마음으로 마술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마술을 계속 보셨으니까, 이 강연을 들으셨으니까, 네. 앞으로 계속 이런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누구나 언제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완벽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19년 저랑 같은 소원을 만들어줬으니까요. 아마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마법 같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강연자 전범석이었습니다. 네, 전범석 마술사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 속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네. 자, 마법처럼 정철진 칼럼니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입니다. 네. 예, 없다가 짠 나타났죠? 예. 나타났죠. 자, 이번 주죠. 화요일, 수요일, 8, 9일 이 양 날에 걸쳐서 설 열차 승차권 예매할 수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이제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이제 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알뜰설 명절 준비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네. 올해 설 명절이 어느덧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2월 5일 화요일이 설날이니까요. 정말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설 관련 이런저런 준비, 또 뭐 선물 준비법 등 이 다양한 이 이야기들,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궁금한 거 하나는 네. 8, 9일 양일에 걸쳐서 승차권 예매를 했는데 못 하신 분들은 그렇죠. 못 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이미 놓친 분들 좀 아쉽지만 예약 대기를 거의 대부분 걸어 놓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뽑으신 분들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티켓 못 사신 분들 안 사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예약 대기 순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은 놓친 분들은 예약 대기를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KTX 끝났지만은 이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이제 15일, 16일 날에는 SRT, 이 수서 고속철 예매가 또 시작됩니다. 2라운드 2차전이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 15, 16일 SRT 열차 승차권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할인 혜택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KTX 같은 경우 또 많이 타신 분들은 알지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자녀 3명과 함께 갈 경우에는 최대 30% 할인이 꽤 크죠.
또 하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임산부 같은 경우에 임산부, 그다음에 출산 후 1년 내라고 하면 역시 운임의 3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지나치지 마시고요. 관련한 서류 같은 것들,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몇몇 증명서만 갖고 예매를 하시면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이 하나를 더 넣었어야 되는데. 그럼 3명 되죠. 그러면 이제 KTX 무조건 30%인데. 네. 아이고, 참.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혜택이 있을까요?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설 명절이 되면 다 귀성을 하잖아요. 예. 근데 역귀성 하는 중에 특히 비행기표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항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행기는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내려가니까 빈 비행기가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저 역귀성을 좀 활용을 하셔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는 50% 뭐 그 이상도 됩니다. 저 비행기 티켓 그렇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빈 비행기로 오느니 예. 누구라도 태우는 게 낫잖아요. 특히 2월 3일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설 시작되는 그때 2월 3일, 2월 4일에 역귀성편 비행기 티켓 한번 노려보시면은 또 좋을 것도 같아요. 원래는 이제 주말은 또 더 비싼데 네. 오히려 그죠. 근데 그때는 다 내려가니까 텅텅 빌 그럴 수 테니까 있겠네. 그때는 굉장히 큰 네. 폭의 할인을 합니다. 자, 이런 팁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찍부터 준비해 두면 좋은 명절 팁. 네, 바로 선물 세트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렇게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아주 비싸졌다가 확 싸져버리죠. 네. 그런데 이 설 선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먼저 예약할수록 할인 폭이 큽니다. 그래서 정작 설 연휴가 오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뭐 한 달 전 딱 지금부터 이 설 선물 세트를 준비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거의 한 반값 50% 할인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하실 거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죠. 네. 네, 근데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예약을 받나요? 네, 이미 유통가 가보시면은 이미 다 예약을 받고 예약 시스템이 돼 있고요. 예. 특히 주력 상품들이 있어요. 인기 선물 세트라고 해서 특별하게 취향이 없으시다면은 각 유통 뭐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전면에 내세운 이 인기 선물 상품 세트를 좀 미리 예약을 구매를 하시면 더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설 선물도 매년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2019년 올해의 설 선물 트렌드는 뭘까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네. 3대 트렌드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설 선물 세트 양극화. 양극화. 양극화가 안 좋은데 우리 이런저런 사회인데 극과 극이네. 네, 올해 설 선물 세트 역시도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싼 선물 세트,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은 5,000원대가 네. 있고요. 비싼 경우에 시중에서 지금 3,9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39,000원이 아니고요? 예, 3,900만 원짜리고요. 여기 뭐 이렇게 뭐 녹용 이런 까지 하면 뭐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실속형 아니면 이제 가치를 소비한다, 뭐 명품형이라고도 하고 가치 소비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설 선물 세트의 트렌드를 좀 보면 유독 이렇게 양극화의 모습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네.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격 차이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5,000원과 39,000원도 아닌 3,900만 원까지. 그렇죠. 올해가 이렇게 특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올해 특히 그렇고 네. 올해 상황 중에 하나가 5만 원에서 한 10만 원대 사이, 5, 6만 원대 이 상품군은 판매가 현재까지는 덜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이 청탁금지법이라고 해서 시행된 지 뭐 거의 첫 해 아니었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법도 잘 이렇게 적용도 안 돼서 서로가 다 그냥 5만 원대 하자 뭐 이런 모습이 많아서 그때는 이 중간대에 많이 몰렸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김영란법이 최근 좀 완화가 된 측면도 있고 네.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선물해도 돼, 안 해도 돼가 이제 빠르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양극화의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트렌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트렌드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짝 세 번째 게 보이고 첫 있네요. 번째 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올리면서 다시 가리고 보도록 할 텐데요. 예. 1인 가구 맞춤 선물입니다. 아하. 네. 1인 가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25%가 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선물을 사러 가보시면 소포장 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뭐 생선도 다 발라져-가지고 몇 개 딱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고기도 짧게 쪼개져 있고 네. 특히 저 1인 가정간편식 선물 세트가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친구들끼리도 저렇게 이제 1인 가구들 용해 뭐 먹거리들을 서로 이제 소포장 상품들을 선물을 주고받는 게 인기라고 하고 요즘엔 편의점에서도 설 선물을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특히 편의점들은 이 1인 가구 선물들, 뭐 소용량 뭐라 그래야 되고 술, 와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일상용품을 설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도 요즘에 많죠. 그 설 선물로 우리가 가전제품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부피가 워낙 크니까. 네, 그런데 올해 또 하나의 특징은 가전제품도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1인용 가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가격은 저렴하니까 1인용 공기청정기, 1인용 에어프라이어, 또 1인용 인공지능 스피커, 뭐 누구야 뭐 해줘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역시도 가전제품이기는 하지만 가격대가 뭐 그렇게 비싸진 않고 있기 때문에 1인용 가전도 이 선물 세트 주요 상품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네, 마지막은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제 가성비 전쟁입니다. 전쟁. 가성비. 요즘은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선물 특징은 이 가격 대비 성능, 특히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안 올린 것이 또 하나의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식료품비도 인상되고 외식가격도 인상되고 줄줄이 다 인상되는데 어떻게 가격을 낮출 수가 있죠? 이게 불경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경기에 이제 선물 판매들이 많이 안 되니까 유통업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의 마진을 줄여서라도 작년 가격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한우 선물 세트입니다. 분명히 지금 한우 가격 시세는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작년 대비 거의 고기 선물 세트는 가격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 트렌드를 이제 유통업체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늘 추천하죠.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수산물을 적극 공략하라. 전복, 갈치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도 전복, 갈치 쪽으로 좀 공략을 하시면 가격도 10%. 저게 이벤트 걸리면은 할인폭 더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아직도 옛 생각을 하면 갈치 세트, 전복 세트 정말 이거야말로 효과 만점인 선물이 됩니다. 굴비도 많이 선물하잖아요. 굴비도 가격 많이 이제 다운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수산물 쪽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유통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나요? 요즘에는 이제 앱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모바일로 선물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정 배송 서비스라고 해서 주소는 모르지만 핸드폰 번호만 알려주면 다 배송이 되고요. 뭐 복수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고 유통업체 앱을 통해서 또 이 구매를 하시고 배송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무료 배송입니다. 또 적립 포인트도 있고요. 자, 이 밖에 올해 새롭게 떠오른 설 선물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봤을 때 트렌드로는 렌탈 제품. 그러니까 렌탈 제품 서비스를 선물로 해드리는데 특히 건강 쪽, 그러니까 부모님과 가족끼리는 건강 관련 이 렌탈 제품 선물들을 하겠다라는 희망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한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특히 이제 렌탈 관련해서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냐라고 했을 때 보니까 1위가 정수기, 2위가 공기청정기, 3위가 안마 의자입니다. 이게 하나가 가격대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렌털 제품으로 하게 되면 월 얼마 이렇게 가지고 하게 되니까 이런 선물들을 이번에 많이들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다양해졌네요. 네, 제가 이제 설 선물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설 기간이 좀 긴 편이잖아요. 올해.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팁도 있을까요? 네. 여행 상품 관련, 여행권인데요. 설 연휴가 이번에 5일입니다. 토요일에 출발하면 최대 5일을 즐길 수가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에는 설에 명절 안 세고 그냥 해외여행, 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굉장히 저렴한 여행 상품들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여행사 쪽 앱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비행기 티켓이 엄청 쌉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전 노선 10만 원 할인 이벤트도 있고요. 일본 쪽으로 가실 때는 최저 6만 원대가 지금 나와 있고요. 동남아 노선도 10만 원 및 거의 9만 5천 원대 비행기 티켓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호텔을 결합해서 이제 스스로 가시면은 또 알뜰한 여행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 선물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해봤고 설 연휴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설 준비를 하면서 설상 차리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 가야 됩니까?
재래시장? 네, 전통시장 가시면 되고요. 이게 네. 점점점 가격의 알뜰한 점이 커지고 있는데 올해 조사해봤더니 전통시장이 뭐 일반 백화점이나 보다 평균 21%가 저렴하다라는 건데요.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온누리 상품권을 꼭 구입을 하셔서 가면 1인당 최대 50만 원에 10%, 5만 원을 일단 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을 사시고 전통시장에 가서 저걸 이용하시면 소득공제도 40% 할인 혜택 받습니다. 예. 대형마트도 뭐 편리하고 좋겠지만 또 정이 넘칠 수 있는 또 덤도 주고 이런 전통시장을 할인도 찾는 것도 받고. 예,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제조업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85%가 가족이나 가족 관계자가 이렇게 저렇게 경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대상속이 이루어질 때 이제 세금 부담 때문에 아예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 가업 승계의 중소기업의 현실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1964년 부산에 자리 잡은 뒤 반세기 넘게 특수 볼트를 만들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했지만 정순원 대표의 고민은 깊습니다. 3대째 가업 승계를 준비 중이지만 보율의 상속세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3세까지 물려준다든가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상속세라든가 세무조사 관련해가지고 좀 더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나라 상속세의 명목세율은 50%. 주식으로 기업을 승계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최고 세율은 65%까지 치솟는데 OECD 평균인 26%의 2배가 넘습니다. 2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수천 곳에 이르는 외국과는 달리 100년 이상 이어온 국내 기업은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최대 50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10년간 업종과 근로자 수를 동일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환급해야 합니다.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업종 변경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한국의 경우에 최근 5년간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62건에 불과합니다. 상속세를 낮추는 대신 기업이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약속하고 지키는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이현수입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민욱의 굿모닝 1월 11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말 날씨가 조금 쌀쌀하다고 하니까 또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 Swing, swing, come on in.